오늘은 제가 카페 창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학우님들을 뵈러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육하 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창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카페들이 형태도 너무 많아요. 요즘은 더더구나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별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하면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잊으면 안 되는지 그런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카페 왜 하세요? 카페는 절대 우아하지 않습니다. 꽃길이 아닌 자갈길이에요. 백조가 밑에서 정신없이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있지만 발길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게 카페예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하는 것처럼 목적,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서에 계속 수시로 변경하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또 변경하면서 바꿔가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게 바로 카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 학과장 송혜경 교수입니다. 차문화경영학과는 2003년에 개설되어 내년이면 20주년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 학부과정에 차 관련 유일한 학과로서 그동안 교육과정이나 교수진들이 비교적 안정되었습니다. 해마다 신편입생들이 입학을 합니다. 그들의 입학 동기를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차를 좋아하고 차가 무엇인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더 나아가 차 관련 일을 하거나 노후에 자신들의 취미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덕후, 입덕한다, 성덕, 성공한 덕후, 덕질 등 신조어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후는 일본어 오다쿠라고 하는 말에서 생긴 말로 집에 틀어박혀 자신의 세계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즉, 한 분야에 열정과 흥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가 이상의 매니어를 말합니다. 1970년대 일본에서는 이러한 오다쿠가 사회 문제가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이 덕후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덕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돌 덕후라든지 손흥민 좋아하시죠? 손흥민 덕후라든지 또는 스티브 잡스 덕후 등 무수히 많지만 차를 좋아하는 차 덕후들도 매우 많습니다. 차문화경영학과는 차를 취미로 시작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여 덕후가 됩니다. 이것을 입덕한다, 입덕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신편입생들의 입학 동기에서 본 것처럼 대부분이 성공한 덕후, 즉 성덕이 되고자 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차인이라면 차를 좋아하는 광적인 매니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사랑하고 즐기며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차 관련 업종에 진출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취감도 얻을 수 있다면 성공한 차 덕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 전현정 교수님을 모시고 카페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정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와 경기대학교에서 외식산업경영학으로 석사, 박사를 하셨습니다. 현재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에서 커피와 와인 강의를 맡고 있으며 국제 티클럽을 비롯한 다수의 단체에서 차, 커피, 와인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카페 창업에 관한 컨설팅 및 카페 메뉴 개발에 힘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늘 강의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성공한 덕후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카페 창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학우님들을 뵈러 왔습니다.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너무 힘든 상황 보내고 있었고 그 와중에 작은 소소한 행복이라고 하죠. 예쁜 카페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코로나가 조금 끝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조금 괜찮다고 하지만 조금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분들 굉장히 힘들었죠. 거의 근 2년 동안. 그래서 많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일례로 2017년에 카페 창업만 우리가 그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만부터 44,305개 정도 됐었고 매년 10,000개씩 늘어났대요. 그리고 코로나에 있었던 그 시기조차도 매년 10,000개씩 늘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길 다니다 보면 거의 특히 강남대로 이런 데 보면 100m 안에 4-5개,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카페들이 늘어나고 있고, 얼마 전 제가 뉴스로 본 거로는 이제 대기업이죠. 이데어 커피가 3,500점을 이제 열었다고, 오픈했다고 봤어요. 뉴스에서. 스타벅스는 1,500개 정도의 이제 점포가 있는데,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커피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창업에 대한 거 사실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창업을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했었던 일은 거의 이제 창업 관련된 거, 그래서 관련 차, 커피, 와인, 디저트, 그래서 이런 메뉴 개발들 뭐 이런 것들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 학원님들이 강의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했었던 것들은 뭐 메뉴 개발이나 카페 컨설팅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다양한 강의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창업에 대한 걸 알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 해서 유튜브 같은 것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카페 창업에 대한 말씀을 직접 실제 본인들이 카페 창업을 하면서 경험을 했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 컨텐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피부에 와닿는 거고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포인트를 찝어주신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직접 지금 하고 계시는 중에 이제 뭐 이런 게 있었다더라 하지만 일단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무에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 이제 카페라는 걸 좀 해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드는 것들이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부터가 이제 질문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육하원칙이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이제 뭐 기자들이 어떤 기사를 쓸 때 그 육하원칙에서 써야 되는 방법이지만 우리 창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다음에 카페들이 형태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더더구나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어떤 단계별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하면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잊으면 안 되는지 그런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우님들 저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말이 빨라요. 특히나 오늘은 또 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오늘 또 이런 경험 저도 처음인데 채팅창으로 막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천천히요라고 얘기해 주시면 그나마 조금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페 창업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하 원칙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육하 원칙 여기에는 우리가 그 육하원칙 원칙들이 있죠. 여기에 본인 생각을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보통은 우아하게 왜 창업을 그러니까 카페 창업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카페일까요? 저한테 컨설팅 이제 문의 많이 해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봐요. 근데 이분은 이미 다 하셨어요. 인테리어서부터 이미 카페 오픈까지 하셨어요. 근데 메뉴가 조금 더 추가하고 싶으시고 조금 더 잘 될 만한 거 자기 카페 아이템하고 좀 잘 맞은 거를 이제 의뢰를 하셨던 분이기는 한데 보통은 카페 하면 그냥 우리 흔히 이제 단순히 진짜 커피, 차, 뭐 그다음에 각종 음료들, 그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디저트들, 그리고 또 요즘은 자기가 하는 일과
맞물려서 자기가 뭘 만들거나 가르치거나 어떤 클래스를 하거나 그래서 목공이라던가 뭐 가죽 또 애견 용품들 뭐 판매 음식 애견 그 음식들 많이 요즘 굉장히 붐이 일어나죠. 뭐 이런 것들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물려서 그런 것도 팔면서 옆에 조그맣게 카페도 하고 싶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샵인샵 개념도 많죠. 그래서 좀 뒤에서도 또 다 나오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카페들이 많은데 그럼 그중에서 난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왜 하필 처음에 질문처럼 왜 하려는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카페라는 이 개념부터 좀 얘기해 볼게요. 카페라는 건 말 그대로 이런 이 커피를 뜻하는 말인 거죠. 이 커피라는 음료를 판매하는 것을 통칭해서 카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카페가 제가 십몇 년 전에 이제 처음 이 석사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 카페, 디저트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처음 쓰려고 했을 때조차 그때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모두 하신 분들이 너 카페가 뭔데 어떻게 정의를 할 건데 카페는 커피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차도 판매할 수 있고 디저트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정의할 거야? 되게 막연하게 네가 너무 막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정말 그때는 카페라는 거를 딱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거나 카페에서 판매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지? 약간 커피숍 또 아니면 카페 또 우리 찻집이라고도 얘기도 하죠. 우리 할 때는 뭐 전통 찻집 뭐 이런 전통 찻집 우리가 카페라고 얘기는 하지만 요즘은 티카페라서 카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통째해서 지금 카페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뭐 여기까지 분리를 조금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카페에 대한 것들이 관심도 많지만 일단은 모든 걸 다 통칭을 해요. 뭐 애견 카페며 무슨 플라워 카페며 뭐 무슨 가죽공예 카페며 또 다 뒤에 붙이는 게 카페예요. 심지어는 공부하는 곳 거기조차도 스터디 카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카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학원이들이 만약에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카페를 말하는지 그것부터 본인이 머릿속에 인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이 한다 그래서 나 그냥 얼추 비슷하게 한다? 그러면은 안 돼요. 제가 카페 의뢰 오면 저는 무조건 왜 하세요?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말립니다. 말리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어봐요. 본인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 나는 차를 너무 좋아해서 차를 정말로 예쁘게 해서 그리고 정말 차 맛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정말 제대로 우린 차를 사람들한테 대접하면서 그로 인해서 본인도 행복해지고 이런 게 너무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그런 분들은 예쁘게 정말 카페를 지금도 운영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아이템들이 너무 많고 아이디어가 너무 많으세요. 이것도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것도 하면 잘 될 것 같고 정말 근데 남들을 보면 저것도 잘 되는 것 같고 뭐 진짜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이런 분은 하다가 정체성을 잃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적의식, 목표의식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게 바로 카페인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카페라는 거에 일단은 우리 어느 카페를 가도 이상한 장소 갖고는 이상한 것이 있긴 하네요. 아무튼 그거는 테마 카페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는 분위기라던가 일단은 카페라는 것 자체가 요즘은 소통의 장소라기보다 감성을 파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라는 그 장소에 어울리는 아이템들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카페 내가 하는 입지, 장소, 그 다음에 대상, 고객들이 누구인지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세세히 다 써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사업계획서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게 이 바로 사업계획서거든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 카페다. 내가 원하는 감성에 좋아하는 장소를 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내가 돈이 정말 굉장히 많은 부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뭘 해야 돼요? 이익 창출이 일어나야 돼요. 뒤에서 나오겠지만 카페로 인해서 카페는 보기 좋은 장소라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수익이 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가 굉장히 많으니까 카페만 열면 돈이 다 버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창업군에 비해서 비교적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층에 속하는 것도 바로 이 카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보기에 그냥 카페 머신, 커피 머신 그거랑 그다음에 차 끓이는 거, 그냥 물에서 우리면 되는 것 같은데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거든. 정말 보기엔 그래 보여요. 그리고 디저트 요즘 납품해주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 너무 잘 돼 있고 내가 조금 배워서 하면 되지? 그것도 할 수 있다고 너무 자신만만한 거죠. 막상 카페라는 장소에 내가 들어가서 일을 하고 여기서 수익 창출을 하고 이것저것 다 떼고 뭘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가장 쉽지 않은 게 바로 카페입니다. 한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뭔가 요리 내가 되게 기술이 좋아야 될 것 같은 요리 기술이 되게 좋아야 될 것 같아서 한식은 이래서 하면 안 될 것 같고 편의점이라던가 요즘 꽈배기 핫도그 이런 체인도 굉장히 많죠. 이거는 본사에서 웬만하면 다 해줘요. 그리고 편의점도 본사에서 다 해서 내가 사실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만큼 근데 초기 자본들도 좀 있는 데다가 내가 더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창의적인 공간이 나올 수 있지는 않죠. 그리고 카페를 왜 하세요? 또 제가 꽈배기라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핫도그라던가 요즘 그 체인들 많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도 낫지 않을까요? 하고 얘기하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왠지 카페는 향기도 좋고 차를 하든 커피를 하든 향기도 좋고 뭔가가 디저트가 예쁘고 조명도 예쁘고 이러니까 거기서 일하는 본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것 같은데 그 나머지는 뭔가 기름을 튀기고 냄새나 이러는 게 보기에도 보니까 싫은 것이죠. 그래서 카페를 선택을 하시는데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육하원칙 말씀드렸죠. 5W1H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제가 아마 커피 학 수업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가장 중요합니다. 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한테 이 이유에서 하나라도 되지 못한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6가지의 이유가 분명하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 6가지를 물어봤을 때 머뭇 하시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육하원칙에 들어가는 내용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자, 누가? 당연히 본인이 하시는 거겠죠? 남이 하는 걸 제가 카페 창업 한다고 하진 않겠죠? 본인, 이거 제가 이제 본이라고 했지만 내가 하는 겁니다. 근데 가족과 할 건지, 우리 동생, 형, 엄마, 아버지, 가족이랑 할 건지, 혹은 지인들, 동료, 직장 예전 동료, 아니면 어디서 만난 친한 친구, 해서 여러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고 할 건지, 마음이 맞아서, 차를 같이 배우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맞아서, 차집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 만드는 거라든가 그런 노하우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 배우러 갔는데 거기서 커피 하는 사람하고, 아니면 커피 선생님이랑 하다 보니까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나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같이 동업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이걸 할 건지에 대한 구상을 제일 먼저 하겠죠.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 일단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창업한다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죠. 이때 내가 오로지 나만의 자본금을 가지고 그냥 창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투자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 투자금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금도 필요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수익이 났을 때 이익 배분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족이든 지인이가 아무리 친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를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수익 배금, 그 다음에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요번에 힘들었죠. 이 코로나19에서 많은 분이 폐업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2021년도에 7만 9천 개가 새로 창업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랑 했을 때는 어마무시한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많은 업체가 3년 내 14%가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는 조금 더 커졌죠. 희한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가 요번에 성황을 누렸어요. 이때 성황을 누른 건 작은 소규모 카페가 아니라 대형 카페. 요즘 이 사회적 거리두기랑 테이블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에 인원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절대 카페 안에서
취사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하는 건 그나마 어떻게든 간간히 했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버틸 수가 없어요. 가장 큰 게 월세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랬을 상황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사실은 위기 대처 상황 물론 지금 이번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지만 그 외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바닷가 뭐 무슨 되게 경치 좋은 곳 그랬는데 너무 비가 많이 왔고 어떤 때는 또 뭐가 그 개발이 갑자기 그 지역이 된다 그래서 다 통째로 다 없어져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돌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동일반 상황에 어떻게 서로 대처해야 된다는 것까지 소소하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업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보통에서 사업계획서 그러면 뭐 거기에 뭐 들어가야 되지?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업계획서는 무슨 틀이 있다기보다 내가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육가학지 누가 내가 누구랑 어떻게 이런 거를 하나하나 계속 써나가야 돼요. 이거를 매번 본인이 무슨 생각이 날 때마다 계속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수정해 나가고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하면서 완성해 나가는 게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할 것인지. 언제 하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이제 준비가 다 되면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계획 기간, 내가 창업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든 그 순간서부터 조금씩 써나가는 거예요. 자,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거를 다 집어넣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이런 준비 기간 동안에는 어떤 걸 할 것이고 그 기간을 계획을 언제서부터 내가 무엇을 배우는 거,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서부터 뭐 해가지고 차근차근 그다음에 자금 마련은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마련이 얼마 걸릴 것 같아 뭐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준비 기간이라는 건 계획 기간 안에 들어가는 거지만 자 내가 창업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뚝딱 여기서 인테리어 하는 업체가 다 해줄 테니까 하고 기계 업체가 다 들어가니까 해줄 거고 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죠? 본인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바리스타 전문 그 바리스타 대회에서 뭐 상을 사람을 데려온데 챔피언십에서 뭐 상을 받았다 디저트 셰프 뭐 이런 사람 파티시에들 데려와서 뭐 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또 뭐 차 우리 천문학교에서 하는 과정도 굉장히 많죠. 홍차도 배우고 일본차 중국차 뭐 다 한국 다도 수업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디저트라는 거 납품받으면 편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디저트 종류에 따라서도 직접 내가 만드는 거와 납품 받는 거에 약간 갭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창업 시기를 하는 건 시점이 중요해요. 지금처럼 나 준비 사업계획서도 이렇게 잘 써놨어.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어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다음 달에 하려고 그랬다는 거 멈춰야 되겠죠. 물론 약간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대형 카페들이었죠. 서울 외곽에 있는 굉장히 몇천 평 부지의 카페들을 막 오픈을 하면서 아니면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게 어쨌거나 서울 시내 복파에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이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는 완전 대박을 쳤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냐면 외곽에서는 어쨌거나 야외에서는 또 조금 벗을 수도 마스크가 좀 벗어도 됐었고 인원 제한도 조금 완화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시점도 잘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중도 하나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서 그것도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걸 공사해야 되는데 너무 추운 날 공사를 하게 되면 땅이 얼거나 뭐 뭔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치거나 뭐 페인트를 하거나 뭐 마르거나 했을 때 너무 장마 때와 너무 추운 겨울 요런 것 때도 조금 시점을 좀 봐야 되는 거고 한참 창업을 하려고 막 했는데 보니까 휴가철이야. 사람들이 없어. 심지어는 내가 오피스 근처에다 했는데 사람들이 다 휴가 가지고 없어. 안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해서 써놔야 되는 게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서 할 건지 장소 중요해요. 물론 예전만큼은 아니에요. 예전에 정말 코너에 뭐 큰 대로변에 그런 곳에 해야 된다라는 우리 창업 경영 공부를 제가 뭐 했을 때 초창기 공부만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건물이라고 만약에 건물이라고 봤을 때 일반적으로
지하부터 뭐 루프까지, 그러니까 탑까지 여러 그 층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월세 가격이 틀려요. 그랬을 때 가장 좋은 1호는 첫 번째는 카페 창업 첫 번째는 1층이었어요. 무조건 1층. 근데 지금은 물론 어중간한 층이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루프탑 꼭대기층, 그래서 막 밖에 야경 잘 보이게 되고 뭐 이런 거를 또 선호하게 되고, 그다음에 음악 카페라 그래서 음악을 정말 크게 쾅쾅 틀어도 되는 곳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하려는 그 아이템에 따라서 장소를 구해 틀려지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요즘 웬만하면은 사람들이 그 SNS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 아무리 멀고 아무리 외져도 찾아갑니다. 신기할 정도로 와,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지? 그리고 어떻게 여기다가 오픈할 생각을 했지? 할 정도로 그런 곳을 또 합니다. 근데 또 그런 곳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면 너무 주변이랑 예쁘니까, 그리고 정말 한적한 거를 힐링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또 찾아갑니다. 그래서 장소 같은 경우 어디서 할 건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쉽게, 대신 몸은 힘듭니다. 그것도 이제 본인 선택이겠지만, 자, 그거에 따라서 제일 좋은 거는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뭐 백화점 내, 그 다음에 우리 정말 그 뭐죠? 번화가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뭐 이런 장소. 이거는 거의 하면서부터 문 닫을 일은 거의 많지 않아요. 자기가 크게 무슨 실수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요? 월세가 비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장소, 그래서 내 자금 여건에 맞춰서 준비를 하되, 당연히 장사 잘 돼서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월세가 그런 곳 같은 경우는 몇 천만 원까지도 갑니다. 명동 같은 경우는 억대를 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내가 여기서 차와 커피, 디저트를 팔아서 이만큼의 수익을 낸다고? 자, 이 수익 속에서는 그런 모든 걸 다 빼고, 인건비도 다 빼고, 부자비 다 빼고, 순수하게 내 수익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인건비 같은 거 요즘 비싼데, 그게 충분히 나올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 선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자격증 공부인데, 어떤 분은 제가 유튜브 하시는 분이, 이분은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혀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그냥, 물론, 자격증을 반드시 필요해서 커피, 바리스타 내가 해서 또 그거에 대한 관련자를 막 쫓아다니면서 이거 반드시 이런 거 막 신경 거기에 올인해서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공부는 해야 됩니다. 자격증, 민간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있어야지 오픈할 수 있다. 이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은 아니지만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요. 우리 차 공부할 때 한국 다도라던가 일본 홍차, 티블렌드 무슨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일단은 전문가가 돼요. 내가 차 맛을 알게 되고 또한 커피도 내가 직접 여러 번 물론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제 보통 민간 자격 보면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 하는 거 이걸로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사실은 새 기계를 사면 거기서 또 직원분이 친절히 나오셔서 다 설명을 해줘서 그걸로대로 하면 또 맛있게 나와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커피 맛을 아는 거 중요하죠. 커피 맛도 모르는데 내가 이 커피 너무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손님한테? 저는 제가 맛없고 제가 커피 맛을 잘 몰라서라는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파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원광지대학교 얼마나 환경이 좋아요? 오프라인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관련 자격증 공부는 반드시 하는 게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디저트 공부도 같이 하면 좋은데, 자, 여기서 디저트 얘기 잠깐 할게요. 디저트 같은 경우는 납품을 받는 거, 요즘 굉장히 제가 얼마 전에 카페쇼를 갔었는데, 납품해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 이만큼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납품 받는 것보다 차라리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게 더 낫다고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 이게 관련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재료비와 인건 내가 그거 만드는 수고 시간 투자해서 그거를 판매해서 판매 수가 나오는 거와 납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거와 어느 게 더 나을까? 물론 이쪽이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인 면에서라든가 내 노동력에 비해서 그리고 맛은 이쪽은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쪽을 선택하는 게 낫습니다. 업체 것들이. 근데 소소한 것들 있죠. 조금 퀄리티가 있는 거 우리 브런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카페에서 브런치도 팔죠. 여기는 큰 기술이 아니라 뭐 물론 기술도 있겠지만 정말 조금 더 공부를 좀 본인이 하셔서 브런치 메뉴를 조금 제대로 해서 좀 단가를 높여서 만드는 거 이거는 본인 매장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본인이 매장에 살 수 있는 만큼의 공부를 조금 배워서 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납품받는 것도 좋고 아니면 아예 뭐 이제 제가 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셰프 딸이 그거 공부를 하셔서 또 직접 딸이 다 만드는 경우도 있고 서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 같이 할 경우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되는 거고 입지 환경은 어떤 주변 이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카페 창업하려는 그 주변 환경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 가격 그 건물 가격, 가게의 위치도 그렇고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딱 문을 거기다가 카페를 하려고 딱 했는데 봤더니 주변에 너무 그냥 학생들만 있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초중고등학교 엄마들이 은근 학부모 대상으로 할 줄 알았는데 거기는 의외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차로다가 뭐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하지 일일이 다 이렇게 데리고 가고 뭐 끝나고서는 뭐 잠깐 애 기다리는 거 잠깐 이런 조건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보는 것과 앞에 학교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거 되겠어. 여기 학부모 선생님들 그거 대상으로 하면 되겠어. 막상 문 열고 봤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지 환경 주변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봐야 되고 상권 분석은 가장 중요합니다. 뒤에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팔 건지입니다. 자, 카페하면 당연히 카페에서 파는 게 뭐 정해져 있는데 뭘 또 더 고민해야 돼? 아니죠. 커피를 파는 거를 기본으로 하지만 어떤 곳에 차 전문을 하는 홍차 전문이라던가 중국차 전문 뭐 이런 곳에서는 커피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다른 이 여건이 뭐 초콜릿 카페 제가 아는 거 초콜릿 카페 있는데 거기는 나는 오로지 초콜릿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커피 나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카페 하려고 하는 것의 정체성에 맞게 음료는 정해야 됩니다. 여기 음료에서는 음료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차들 다 들어가는 거죠. 허브차도 들어가고 요즘 또 꽃차도 유행해서 꽃차도 굉장히 이쁘게 팝니다. 그래서 꽃차도 들어가고 커피 거기다가 수익률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원두 파는 거예요. 원두를 본인이 직접 로스팅을 해서 원두를 팔면 왜냐면 생두 가격 대 원두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또 이만한 아이템이 없는 거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뭐 그럴 때 음료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디저트 브런치는 요즘 너무 다양해졌어요. 정말 제가 갈 때마다 와 진짜 격세지감 느껴진다 뭐 할 정도로 어떻게 이러지. 예전에 정말 딱 조각 케이크도 치즈 케이크라던가 초코 케이크 뭐 해서 케이크도 종류도 몇 개 없었고요. 쿠키 종류도 뭐 초코칩 쿠키, 오토밀 쿠키, 뭐 버터 쿠키 해서 그것도 몇 가지 종류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마무시하죠. 카페 가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거 무엇을 어떻게 팔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식음료 외에 제가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음식 외에 내가 공부했던 것들 내가 그전에 만들었었던 것들, 뭐, 양초라던가, 꽃이라던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뭐, 애견 카페에서 뭐, 음식이라던가, 애견 무슨 옷이라던가, 뭐 해가지고 좀 가죽 공방도 많고,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식음료 외의 것들, 팔만한 것들.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이제 장소에 앉아서 하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는 아니고, 진짜 소규모를 조그맣게 해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할 거야. 그래서 그냥 정말 잔도 다 필요 없고, 우리 테이크아웃 잔들 있죠? 그것만 음료만 이렇게 팔 거야. 뭐 디저트 다 필요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팔 것인지 요 고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어떻게 팔 것인지도 고민해야 됩니다. 카페 형태죠. 자, 우리 카페 지금 언뜻 생각하면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그만 카페, 예쁜 카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카페 형태는 우리 프랜차이즈점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카페 형태 우리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대기업도 어마무시 많죠. 진짜 골목 안에 좀 외곽에 있는 곳이 작은 카페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웬만하면 거의 다 체인 형태들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건지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사실은 자금이 조금 괜찮다면 저는 이 프랜차이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많이 배우게 돼요. 경영 노하우도 배우고 카페 메뉴에 대한 것도 일정 조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 않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더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지 내가 뭐 여기는 영업 시간도 있지만 언제 그 여러 가지 영업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할 건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이크아웃으로 할 건지 아니면 풀 서비스로 하는지 반 셀프로 할 건지 영업 형태도 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거 다 사업 계획서에 들어가야 돼요. 다 적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자금 운용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갚아 나갈 거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얼만큼 내 자본은 얼만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내 모든 자금을 올인을 해선 절대 안 됩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업이 다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정말 자신 있어. 나는 이거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금의 배분, 분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 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힘들다고 카페 운영하면서 제일 힘들다는 게 바로 인적 관리.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뭐 매니저, 사람 관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제일 힘든 게 사실은 이 사람 관리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제 인건비도 올라간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행복 그 수치가 나름 다 높아진 거겠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은 하기 싫어요. 그래서 페이를 어느 정도 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죠. 비슷한 수준이다 하면 조금 더 편한 걸 하고 싶지 힘든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힘든 게 사실 인적 관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쓸 건지 그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몸 골병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람을 조금은 쓰되 어떻게 운영을 할지. 그래서 사람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 대 관계이기 때문에 또 잘 해주면 그만큼 또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유대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도 신경 써야 돼요. 자,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왜? 카페 왜 하세요? 왜 카페 하려고 하세요? 제가 학우님들께 물어볼게요. 왜 하고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 외의 것들 굉장히 많죠. 창업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왜 할까요? 지금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네요. 이거 다 좋은 것 같아요. 실시간 되기 때문에. 자, 일단은 주업이 되는 거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카페가 주업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왜 하는데 이걸 주업으로 하세요? 다 회사 다 그만두고 저 카페 할 거예요. 식구들이랑 다 올인 매달려서 카페 창업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사이드로 조그맣게 아까 얘기한 대로 조그만 테이크아웃 전문점 이거는 진짜 와르프에서 한 쌤만 뭐 시간만 딱 정해놓고 판매를 한다던가 그러면은 쏠쏠찮거든요. 뭐 그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제가 컨설팅 해주신 분 중에 몇 분이 말 그대로 취미로 카페 하신 분이 있었어요. 여유자금 좀 있으시고 본인이 갖고 계신 것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렇게 보여드릴 도자기라던가 뭐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집에서 보여주는 건 모든 사람을 집에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카페를 여셔서 저 이렇게 카페도 하면서 그런 거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특이했던 거는 그 바비 인형 그거를 진짜 지금은 이제 그 가게가 문 닫은 거 같을 때
정말 말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바비 인형을 쫙 진열해 놓으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매하시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카페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 이런 거겠죠. 취미처럼 뭔가 보여주고 싶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내가 무엇을 어느 거가 주가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초기에는 절대 이게 주업이 돼서는 안 돼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올인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런 거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미자오님께서 카페 창업 로드맵 같은 거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카페 창업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정답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뒤에 가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그 순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질문은 제가 지금 여기서 중간중간에 하다 보면 계속 말이 길어지고 제가 또 하다가 설명해드려도 중간에 저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받을게요. 자,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카페 할 때 많은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딱 요거예요. 카페는 절대 우아하지 않습니다. 꽃길이라는 자갈길이에요. 카페 하시려는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는 우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보면 깔끔하게 정장, 당연히 정장 깔끔해야 되죠. 식음료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외모도 깔끔하고 그래서 뭐 그걸로 보고 또 거기서 계시는 사장님도 되게 우아하고 멋있는 거지만 뒤에서는 엄청난 그 주방이랑 이런 데서는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한번 이제 분물도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신 없는 거죠. 그래서 카페를 너무 우아하게 보면은 안 되고 뭐 밑에 본 백조와 마찬가지로 백조가 밑에서 정신없이 위에서는 우아하게 떠 있지만 발길 열심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게 카페예요. 그리고 계속 제가 말하는 것처럼 목적,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서에 계속 수시로 변경하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또 변경하면서 바꿔가면서 바꿔나가야 되는 게 바로 카페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던 곳들조차도 사실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돌발 상황이라는 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별의별 일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짜 정답이 없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되네? 예로 제가 되게 특이했었던 건 어떤 카페에서 계란을 주세요. 삶은 계란 서비스로. 카페에서 삶은 계란 어울리나요? 옛날 어릴 때 기차에서 먹던 계란도 아니고 카페에서 삶은 계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지? 그랬는데 거기는 올레길이죠. 제주도 올레길. 그 올레길 가는 길목에 있는 카페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힘드시죠. 많이 걸으시고 힘드시니까 약간 요기하시라고 서비스로서 계란을 주셨어요. 굉장히 참신하지 않나요? 제가 그거 보고 사장님 너무 센스 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흔히 생각했을 때 카페에서 계란을? 그럴 수 있는데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목적과 주변 고객이 어떤지에 따라서 항상 바뀔 수 있는 게 바로 카페입니다. 그래서 카페는 계속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항상 반드시 수시로 쓰면서 조정해 나가면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